네, 안녕하세요. 인상TV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E7이라는 특정 활동의 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발굴하고 또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킨 이후에 사증 발부 신청한다든지 체류 자격을 변경시켜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E9이라는 비전문가적인 어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법에 의해서 들어와서 고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재배동포 같은 경우는 H2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E9이나 H2 같은 경우는 자본금 80억 이하, 고용인원, 고정보험에 의한 고용인원 300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E7과 같은 특정 활동의 전문가적인 분야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와 그런 공사기관의 업체들이 고용할 수 있는 E7이라는 이 특정 활동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정 활동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사기업이라든지 공기업들이 계약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일정적으로 특별히 지정한 분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E7에는 네 가지의 어떤 인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리 전문 직종 E7-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 전문 직종 E7-2, 일반 기능 직종 E7-3, 그리고 이제 E9과 E10, 그 다음에 H2와 같은 이런 비전문 지역 업종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5년 이상 근무하고 숙련 기능 인력을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숙련 기능 인력들이 바로 E7-9이라는 그런 E9-4라는 그런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7 특정 활동은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그 조건들은 이런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나 또 1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관성 있는 직종이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이 되고요. 기타 이제 특별 조건은 각각의 특별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내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들이라든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리나라에, 그리고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은 첨단 기술 분야 우수자 인력들, 그 다음에 이제 부처 추천 전문 능력 구비 우수 인재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총소득 GNI 1.5배 이상의 소득을 요청하는 또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 전문직 우수 인재라든지 기타 이제 뿌리 산업이라든지 요리사와 같은 이러한 특정 기능 전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이 되겠고요. 도입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발급하거나 또는 자격 검증을 거쳐서 채용 후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또 체류 자격을 변경시키거나 해서 고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뿌리 산업 숙련 기능과 같은 경우는 쿼터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 자격 변경을 시켜서 쓰는 방법들, 고용하는 방법들이 있지요. 자, 이제 그런데 이러한 이제 E7 특정 활동에 이런 인력들은 다양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지만은 국민고용보호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인력들을 무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 직종을 제외한 준전문 직종이라든지 일반 기능 인력, 숙련 기능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 직종과 별도로 국민고용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그 강화 기준에 맞아야 또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게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많이 있죠. 첨단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국민 고용 비율이 우리가 20%인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상보다는 50% 이내 또는 이제 특정 지역의 특정 언어 지역의 수출 우수 업체 같은 경우는 70% 정도. 물론 정부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고용 심사 기준에 예외가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H2라든지 E9이라든지 그다음 F5, F6와 같은 또 F2에서 화교 같은 이러한 체류 자격을 가신 분들은 특정 활동의 고용보호 심사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은 D2-7이라는 일학습 연계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졸업하신 분들은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특정 활동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 대표자분들이나 또는 사업체 관계자분들은 우리 사업체가 이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또 적당한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고용 심사 기준에 들어가는 업종이 어떤 건지도 미리 사전에 좀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용보험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은 외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대략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공학 개발자. 자, 이 초청장이 난발될 우려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계공학 기술자라든지 제도사 또는 여행상품 개발자, 꽤 영어원, 통번역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요 직종에 대해서는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준전문 인력이나 일반 기능 인력, 숙련 기능 인력은 이걸 때 적용하게 되겠죠. 자, 이처럼 이러한 특정 활동에 적용되는 이러한 기능 인력들이나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 담당자분들이나 전문 경영인들은 이 기준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그러한 인력들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D2 자격, 유학 자격이나 D10과 같은 구직 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E7 계열의 직업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기준을 잘 적용시켜서 본인의 상황과 위치를 기업체와 연결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E7 특정 활동에 우리가 주의할 점, 그 다음에 국민고용보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시거나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전문 행정사, 체류 자격 민원 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셔서 내 업체와 사업체에 맞는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